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 생각으로는 구속영장 효력 범위인 29페이지까지 나간 것 같아요. 챕터 15까지. 그렇지 않아? 맞지?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까지 나가지 않았나? 구속 안 들어갔어? 너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제 다 했구나. 집행교통은 다 했어? 구속의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까지 나갔다. 네, 기억난다. 맞지? 오늘 보호제도 들어가면 되네요. 예, 보호제도 이제 들어갈게요. 자, 챕터 17이라고 되어 있는 접견교통권 알 겁니다. 접견교통권이요. 예, 접견권, 수수권, 수신권. 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지난주까지는 여러분, 우리 체포 구속하는 절차를 봤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빵에 집어넣는 체포하고, 예, 법원이 피고인을 빵에 집어넣는 이제 구속까지 봤죠. 이렇게 체포 구속이 된 자를 이제 보호하는 제도를 한번 보자고요. 빵에 들어가 있으니까 외부와 고립되잖아요. 자기 정당한 방어 전략을 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놈을 보호하는 제도. 먼저 접견교통권인데요. 이 접견교통 중요합니다, 여러분. 접견교통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빵에 있는 한번 보세요. 그림 거기 보면은 기소를 사이에 두고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체포 구속하는 거고요. 그다음 기소를 사이에 두고 기소 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거죠. 법원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제도는 없어요.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도 잡으시고 또 심화된 내용까지 다 보시고 법원은 피고인을 체포할 수 있다 하면 틀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의외로 공부된 친구들 놓친다고요. 의외로 놓친다고요.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잡으시라고요. 자,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밖에 못합니다. 됐죠? 이 빵에 들어가 있으면 외부와 고립되잖아요. 그래서 이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데 만나는 거 있잖아요. 변호인 만나고 그리고 가족 만나는 비변호인 만나는 거 이거요. 또 변호인 또는 대리는 자도 빵에 있는 놈을 만나야 되겠죠. 그 다음 또 가족도 비변호인도 빵에 있는 자기 아들, 딸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직계교통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빵에 있는 놈이 변호인 또는 대리는 자 만나는 거, 변호인이 빵에 있는 피해자 피고인 만나는 거, 그리고 빵에 있는 놈이 가족 만나는 거, 비변호인 만나는 거, 또 비변호인이 빵에 있는 피해자 피고인 만나는 거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근데 이 4가지 종류에 우리 법적 근거인데 딱 한 개는 법률상의 권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권입니다. 법률상의 권리가 뭐냐? 변호인 또는 대리는 자가 빵에 있는 놈 만나는 거 있잖아요. 직계교통권이요. 이거는 법률상의 권리입니다. 형소법 제34조에서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라는 것. 이거 어떻게 출제하겠어요? 기본권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 법률상의 권리라는 거. 형소법 제33조, 형소법 제34조 밑에다 적어두어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법률상의 권리 밑에다가 형소법 제34조, 형소법 제34조에서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권입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빵에 있는 놈이 그리고 변호인 만나는 거 말고 이제 변호인 빵에 있는 놈이 변호인 또는 대리는 자 만나고 빵에 있는 놈이 그리고 가족 비변호인 만나는 거 이거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먼저 옆으로 맨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빵에 있는 놈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 대리는 자 만나는 변호인과의 직계교통을 볼게요. 주체입니다. 주체. 체포 구속된 자, 감정 유치된 자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해자 뿐만 아니라 누구도 피내세자. 이 주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피내세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원래 피해자가 되는 순간 피해자에게 보장되는 여러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되기 전 내사 단계, 내사를 당하고 있는 피내사자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권리를 피내사에게 인정하는 규정도 없고 준용하는 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내사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권리를 행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접견교통권은 피해자와 똑같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시험에 다 나오니까 같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피내사자. 자, 이래가 주체고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 만나는 이 접견교통권의 주체는 방금 이네들 딱 기억하시고. 자, 자유로운 접견교통이 보장됩니다. 왜? 변호인과 접견의 경우에는 방어 전략을 짜는 것이고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자유로운 접견교통이 보장돼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유로운 접견이 있잖아요. 이거는 일체 제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접견은. 그런데 변호인과의 접견권 있죠. 이것은 우리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거든요. 기본권도. 기본권이라 했잖아요. 빵에 있는 놈이 변호인 만나는 거. 기본권도 법률로서는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법률로서 제한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 37조 2항에 보면 헌법 30조 2항 몇 조니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보면은 기본권도 법률로서 제한이 되지만 그 기본권의 가장 본질적 부분은 제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든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영역이 그 기본권의 가장 본질적 부분, 중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 변호인 조력 권리 받을 권리, 자, 빵에 있는 놈이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게 바로 자유로운 접견이랍니다. 그 자유로운 접견은 뭐냐? 접견실에서 실제 변호인과 접견을 할 때 그때 대화 내용의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그 어떠한 부당한 영향이나 간섭이나 압력 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자유로운 접견이고 이것은 그 어떠한 명분도 제한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빵에 있는 피해자, 빵에 있는 피고인이 이렇게 변호인 만나는 거 있잖아요. 변호인 만나는 거. 자, 이것은 이제 기본권인데 어디에 있냐면요. 헌법 12조 4항에 있습니다. 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거든요. 변호인 조력. 체포구속된 자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조력 도움이죠. 변호인 조력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게 접견교통이란 접견이나 접견권이란 이런 조력이 있겠죠. 접견하고 접견에서 이제 방어 전략 짜고 물건 주고받고 의사 진료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권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헌법 37조 2항에 있습니다. 헌법 37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본권도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 제한을 해 들어갈 수 있다거든요. 법률로 기본권도 법률로.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단 37조 2항 이게 본문이고요. 헌법 37조 2항 단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기본권의 가장 본질적 부분은 그 기본의 가장 본질적 부분 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한이 불가능하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가장 중요 부분은 뭐냐? 이건 제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접견실에 들어가가지고 변호인하고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거 있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거. 이 바로 이 자유로운 접견, 이것이 바로 자, 이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체 제한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접견실에 들어가서 대화를 주고받을 때 이때는 그 어떤 명목으로 제한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접견실 들어가기 전에 물건 주고받고 하는 의사 진료받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들을 위해서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리는 이렇습니다. 자, 접견권 그 자체는 법률로 제한 가능하다. 뭐 이런 경우에 법률로 제한 가능하다. 이쪽 부분들은. 그런데 자유로운 접견 이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이 안 된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보시죠. 자, 현재는 자유로운 접견 제한 안 돼. 접견권 자체는 법률로 제한 가능됐죠. 그다음 우리 대법원은 이전부터 법령으로 제한이 된다 했습니다. 법령으로는 제한이 되고 법원의 결정이나 수사이나 처분으로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령하고 현재가 이야기하는 법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없어요. 근데 뭐 이 차이가 있다라고 막 우리고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없어요.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과 명령을 합해서 법령이라 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 명이라는 것은 법률의 효력을 갖고 있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걸 법규 명령이라 하고 이런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이거는 법률과 똑같이 취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가 이야기하는 법률과 여기 대법원이 이야기한 법령은 그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래서 법령이라 해도 맞고 법률이라 해도 맞고 알겠죠? 그 령이 법률의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법규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다는 건. 그러니까 법률 해도 맞고 법령 해도 맞고. 그다음 내용입니다. 이제 접견권, 수수권, 의사진료, 수진권인데요. 접견, 참여, 청취, 녹취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진 촬영이요. 이것도 안 되죠. 참여, 청취, 녹취 안 돼. 사진 촬영하는 것도 안 된다. 최근에 나왔죠, 사진 촬영도. 사진 촬영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진 촬영 안 돼요. 그런데 관찰은 되죠. 보이는 거에서 관찰됩니다. 관찰되는데 여기 또 한 개 더 CCTV 관찰도 돼, 안 돼? 된다는 것.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죠. CCTV 관찰도 됩니다. CCTV 관찰돼요. 이전 교재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지금 이번 개정판에는 CCTV 관찰 이건 다 제가 넣어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교재에 혹 넣는가 안 넣는가 제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전 교재 보는 친구들 혹 없으면 간단하게 적어두는 것도 이제 하세요. 이렇게. 자, 됐고 그다음에 수수, 물건 주고받는 거 있죠. 줄 숫자 받을 수와 수수 그리고 이 수수 물건 주고받는 거요. 서류 주고받는 거. 이 검열하고 압수하는 거 안 됩니다. 이거 검열하고 압수하는 거 안 돼요. 그런데 서류 확인 및 등재 행위 어때요? 서류 확인 및 등재 행위 이들이 주고받는 서류의 제목을 확인하고 그네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 피고인과 변호인 보는 자리에서 그 서류의 제목을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등재하는 거 어떤 서류를 주고받았는지 등재하는 거 있잖아요.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자, 이거 서류 확인 및 등재하는 것은 이것은 접견교통을 침해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거 침해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알 권리를 그네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접견교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의사의 진료.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했거든, 변호인이. 이 경우에 지네들이 지정한, 수사기관이 지정한 의무관 참여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혹 수신권을 침해한 것이냐? 아니라고 했죠. 이런 것들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비변호인 측견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넘기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나도 넘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빵에 있는 놈이 가족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나도 빵에 들어가면 가족 안 만날 거냐? 누구 웃긴다. 가족은 필요 없니? 이제 가족도 한번 만나보자 우리. 빵에 있는 놈이 이제 가족 만나는 거, 비변호인 만나는 거 해야죠. 그 안쪽에 있죠. 비변호인과 직경교통권. 자, 먼저 이 비변호인과 직경교통권도 인정되는데요. 이것은 변호인처럼 전면적으로 보장하기는 어려워요. 왜? 이네들은 공범과의 어떤 통모의 증거인멸의 그 어떤 시도, 그다음 구금장소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보장을 하면서도 제한이 가해집니다. 자, 우리는 또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냐면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언제요? 빵에 있는 놈이 비변호인을 만났을 때 도저히 염려가 있으면, 도망이나 재정인멸의 염려가 있으면, 법원의 결정으로 너희들 못 만난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됐죠? 도저히 염려. 이때 접견을 금지하고, 검열하고, 서류를 검열하고, 압수하고, 수수를 금지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의료,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압수할 수는 없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도저히 염려, 도망이나 재정인멸의 염려가 있으면 법원의 결정으로 접견을 금하고 수사의 서류를 검열하고 수수를 금지하고 압수는 가능해도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압수할 수는 없다는 것 딱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불복. 만약에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압수했다. 또는 도저히 염려가 없는데 접견을 금지했다 하면 불복 방법은요. 보통항고가 되겠죠. 보통항고가 되겠습니다. 보통항고. 법원의 결정이니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원래 안 되는데 되는 게 항고죠. 항고에는 보통과 적시가 있죠. 보통항고는 언제예요? 구보악감. 구금이요, 구금. 우리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결정은 구금에 관한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항고입니다. 보통항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오세요.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으로 오면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체포구속했을 때 이 피해자가 이제 비변호인을 만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변호인, 가족을 만났을 때 도망이나 재정인멸의 염려가 있다면 그때는 수사기관이 빵에 집어넣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너희들 못 만난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도저히 염려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어떤 제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이때 불복 방법은 뭘까요? 도저히 염려도 없는데 만약에 제한했다, 수사기관이. 그러면 불복 방법은요? 수사기관이 잘못된 처분을 했을 때 다투는 방법? 준항고죠. 수사기관의 어떤 잘못된 처분이요? 구수한 변호, 구금, 압수물의 환부, 피해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 이 구금, 접견교통을 침해하는 것은 구금에 관한 처분이니까 준항고로 불복하는 겁니다. 이 준항고를 적시항고로 바꾸면 틀리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맨 왼쪽에 여러분 우리 빵에 있을 때 이 빵은 이제 교도소나 구치소가 되겠죠. 교도소나 구치소에 교도관이랑 공무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도관이 접견교통을 침해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교도관이나 교도소장이 접견교통을 침해하면 이런 경우에는 그네들은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투는 방법은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이것을 뭐 적시항고, 뭐 준항고 이렇게 가면 틀리겠죠? 자, 그러면 접견교통은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다음 또 하나. 자, 접견교통을 침해했을 때 그 여백에다가 헌법소원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헌법소원. 헌법소원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헌법소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거거든요. 기본권 침해받은 자가. 기본권,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인 기본권 침해받은 자가. 근데 법률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률상의 권리가 딱 한 명 있다 했죠. 누구? 변호인 또는 대리는 자가 방에 있는 피해자 피고인 만나는 거. 이것은 법률상의 권리니까 이건 헌법소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위에 법률상의 권리라고 했죠. 여러분 3절 적었죠. 뽑아내가지고 헌법소원 X 이런 것까지 가필이 돼 있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 여기 말이죠. 여기 법률상의 권리라 했잖아요. 여기 밑에 형소법 34조 적었죠. 그 밑에 이제 헌법소원 X라는 거 적어둬도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잖아요. 법률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 해두면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 접견교통은 침해 상태에서 피해자 신문조서가 작성됐다면 그 피해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위수정입니다. 피해자 신문조서 위수정. 이 정도 여러분 알고 있으면 이 부분은 다 된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죠? 판례들 몇 가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 여기다가 그 판례들 몇 가지 간단하게 가필을 해두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한 페이지로 끝난단 말이죠.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거기에 그 접견 신청일이 경과하도록 변호인과의 어떤 접견 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요. 접견이 상당히 지연됐다. 이런 것은 접견 불허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는 것. 그렇죠?
접견 신청일을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은 접견 불허가 처분 있는 것과 동시되고 따라서 접견교통은 침해다. 이거 일단 아셔야 되고요. 원하는 특정 시점에 접견을 이루어지지 못했어. 원하는 특정 시점에 접견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그런데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접견이 이루어졌고 충분히 방어자를 짰다고. 그러면 원하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접견교통이 침해됐다 할 수는 없다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 6월 6일 현충일 사례 있죠. 현충일에 접견을 시도했더니 불허되고 이틀 뒤에 접견이 이루어졌다고. 바로 이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 우리 수용자 처우법에는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에는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거든. 이것은 양적으로 제한을 못한다는 말이고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접견할 수 있는 시간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들도 판례들 중요하니까 다 기억해줘야 돼요.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구금장소의 영장의 인치 구금장소에 있잖아요. 이거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접견교통을 침해한 거 맞지? 따라서 이것은 접견교통을 침해다. 이런 걸 기억하고 준항으로 다툰다. 이런 것까지 기억하면 더 좋겠고요. 그다음 체포구속 적부심 청구는 들어갈게요. 체포구속 적부심 이제 챕터 18. 필기노트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판서를 통해서 한다면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은 하겠지만 판서를 통해서 한다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필기노트를 가지고 빠르게 정리해 들어갈게. 맨 앞에, 맨 왼쪽에요. 영장체포, 긴급 현행범체포, 영장구속된 놈이 있다라고 해볼게. 자, 따라와야 돼, 잘. 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영장구속된 놈이 있어. 자, 이 체포나 구속이 불법 만약에 부당하다면 그때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적부심사, 부적법, 부당을 심사를 청구하는 거야. 부당도 심사를 청구한다. 부당은 뭔데? 계속의 필요성이지. 계속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하고 있으면 이게 부당한 것이야. 이런 것까지 심사 청구다. 그래서 적부심에 대한 판단 시점은 체포구속 당시가 아니야. 부당을 심사하는 거니까. 계속의 필요성이라 했지. 지금 심사는 바로 이 시점에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사시다. 이런 표현들도 아직은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는 내용이 아니거든. 근데 이게 나오면 변별력이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적부심이제 부적법과 부당까지도 심사하고 이 부당은 계속의 필요성이니까 적부심의 판단 시점은 체포구속 당시가 아니고 심사는 이 시점까지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심사시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것들도 한번 딱 들어두시고 이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 기본 쓰던 핵심 정리 쓰던 가지고 쉬는 시간에 오면 내가 그 부분을 찾아줄게. 그래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가 돼. 자, 일단 적부심을 청구한다. 그 청구는 누가 할 거냐 이런 문제지. 누가 할 거냐? 깝깝한 놈이 하는 거야. 그지? 누가 깝깝해? 피해자가 깝깝하지. 피해자가. 근데 또 누구? 변법 배직형 가동고. 특히 가족 동거의 고용주 되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 가족 동거의 고용주는 딱 두 군데에서만 집어넣을 거거든. 여기하고 바로 그 필기노트 바로 그 옆 페이지를 보면 바로 옆에 페이지 그 보석을 보면 보석에도 그 청구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가동고가 보이죠? 그리고 우리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딱 우리 성법에서 두 군데 집어넣어 줄게. 다른 곳에도 있기는 해.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두 군데. 적부심과 보석. 우리 그래서 적의 보석을 가족의 똥꼬에 이렇게 한번 암기해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에게는 맞진 않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지. 그 처음에 그렇게 몰랐던 너희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돼 있다니까. 너희들이 놀랍지? 안 놀랍나? 놀랍구만. 아이고 어렵다 맞대만 인사를 다 쓰고 어느 순간 다 합계해가지고 아이고. 자, 적부심요. 예, 다시 이제 돌아와. 변법 배직형 가동고, 가족 동거인 고용주 이네 청구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자, 이제 이네들이 이제 청구를 해요. 청구를 하면 지방원 판사에게 청구를 하죠. 그러면 체포구속 적부심사가 진행돼. 심사는 우리 심사는 언제까지나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시간을 정해야 되지. 언제까지? 48시간. 우리 심사니까 448. 신문이라고도 한다. 심사라고도 하고 48시간이죠. 48시간. 그런데 신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 그냥 신문하지 않고 바로 기각결정 때릴 수 있는 경우 있거든. 바로 그 밑으로 화살표 따라 내려봐. 신문 없이 바로 기각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왜? 필요 없으니까. 신문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필요 없을까?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했대. 우리 적부심 청구자가 그 옆에 정해져 있잖아요. 아닌 놈이 청구했는데 적부심사를 할 필요 없겠지. 아닌 자. 그 다음에 한 번 청구해가지고 기각결정 났거든요. 근데 또 재청구하는 거야. 그 재청구. 재청구한 경우, 동일 영장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또 이거는 공범이나 공동피해자 순차 청구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해. 수사 방해 목적. 이런 경우에는 신문할 필요 없지. 이것도 나온다지. 신문하지 않고 바로 청구를 기각하니까 이 지방원 판사는 아제수라고 안 했나? 아제수 이렇게 암기해보자. 아제수. 신문 없이 바로 청구를 기각 결정하는 이런 경우지. 기억하고. 그럼 다시 위에 올라가서 이제 적부심사를 할 때 조서를 작성한다. 그죠? 조서. 이런 조서. 이 조서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나중에
기소가 만약에 이놈이 되었다 했을 때 피고인의 범죄를 밝히기 위한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이게 나중에 법정에 들어가. 그런데 서류가 법정에 들어갈 때는 3.1부터 3.15조 여기에 해당되는 서류만 들어갈 수 있다, 그지? 그치? 그게 몇 조? 3.15조의 규정이 있다, 그지? 3.15. 이거 3.11이라고 하면 안 돼. 311조 아니야. 그래서 315조라는 거 딱 기억하면 되고. 됐죠? 따라오고 있지,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야 돼. 자, 3.15. 3.1이 아니라는 거 됐고. 그 다음 이제 적부심 진행될 때 피해자는 변호인 선임해서 변호인 도움 받을 수 있거든. 그런데 이 피해자가 사선을 선임하지 않으면 그 위로 올라가 봐 변호인 위에 만약에 사선이 없다면 그리고 이 피해자가 형사법 제 33조에 해당한다면 뒤에 가서 33조 볼 거야. 오늘 우리 다 볼 거야. 33조는 뭔데? 구 미친놈의 장단 빈청년 이렇게 해서 우리 암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면 그때는 국선을 붙여주도록 되어 있다. 그지? 이렇게 국선 변호인. 오케이. 그리고 이제 피해자에게 국선이 인정되는 게 두 군데예요. 두 군데. 한 개는 어디? 바로 여기고 또 한 개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영장실질심사. 그렇죠? 여기에 우리 국선이 피해자에게도 인정이 되지. 자, 적부심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적부심이 진행되는 중에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해볼게. 기소를 하면 뭐로 바뀌나? 피해자가 뭐로 바뀌어? 피고인으로 바뀌지. 우리 적부심은 누구에게 인정된 제도라? 피해자에게 청구권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기소를 해버리면 피고인으로 바뀌잖아요. 피고인으로 바뀌면 피고인은 적부심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밑에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한 것이고 그러면 바로 더 이상 신문할 필요 없이 기각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전에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우리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하고 소송법이 바뀌었어. 지금은 기소를 해서 검사의 전격 기소를 통해서 피고인이 되어도 적부심 절차는 계속 진행해서 청구할 이유가 있으면 석방 결정 그리고 구속 적부심의 경우에는 보석 결정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 밑에 봐봐. 기속, 피고인 바뀌지? 피고인 파란색 글자. 피고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각 결정 쪽에 X, 석방 결정 O, 보석 결정 O라고 돼 있죠? 이거 제일 중요해. 적부심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일 중요해. 적부심이 진행되는 중에 검사가 기소를 해서 피고인이 되어도 적부심 절차는 계속 진행한다는 것. 청구권자 아닌 자의 청구니까 기각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것. 꼭 기억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해. 자, 그럼 이제 적부심이 다 끝나면 이때는 뭐하노? 결정하지. 이 결정은요 24시간 내에 결정해야 돼. 24시간. 알겠죠? 그리고 적부심의 숫자는 48과 24입니다. 48과 24. 심사는 48, 결정은 24시간. 이거 자 바꾸는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 가로를 비워가지고 이 안에 숫자 집어넣고 숫자 합 구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조심해야 돼. 48과 24. 오케이. 심사할 때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결정은 24시간. 기각결정, 석방결정, 보석결정이 있는데 먼저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은 지방번의 판사재판이니까 불복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데 보석결정은요. 자 따라 쭉 내려봐봐. 보석결정은 보통항고가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볼게. 보석결정은 보통항고가 돼. 원래 지방원 판사재판은 불복이 안 되는데요. 불복이 되는 거 2개 기억할 거야. 그 중에서 1개. 바로 구속적부심에서 이 보석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 된다는 건. 우리 이거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보석은 보통 좋아하지 않냐. 우리 귀걸이, 목걸이, 반지 우리 보석이요. 보석은 보통 좋아하지 않냐. 보석은 보통 한 거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라고도 했는데 이 보석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다시 그 위로 올라가서 자 기각결정, 석방결정, 보석결정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여기 석방결정으로 석방이 됐다 한번 해보자. 석방결정으로 석방이 되었을 때 요놈을 재체포나 재구속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격히 제한된다 이건. 한 번 잘못된 체포구속을 통해서 석방된 놈이기 때문에 다시 재체포나 재구속을 할 수 있지만 거의 엄격히 제한된다고. 어떻게? 도망이나 재정인멸을 하는 경우야. 도망이나 재정인멸을 하는 경우에만 재체포나 재구속이 돼. 도주한 경우. 알겠죠? 도주하는 경우. 도망, 재정인멸. 도망이나 재정인멸을 하지 않으면 이때는 재체포나 재구속은 불가능하다. 도주한 경우에만. 됐죠? 그래 만약에 기각결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노? 그 위로 올라가 볼게. 기각결정이 떨어지면. 체포된 놈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 기각결정이 떨어졌어. 그러면 체포계속으로. 구속된 놈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기각결정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구속 계속 나가겠지. 우리 체포는 48이고 구속은 10일이잖아요. 계속 나갈 거야. 그런데 지금 이놈들이 체포나 구속된 놈이 적부심을 청구함으로써 지방법원의 적부심사가 진행된 그 기간은 수사가 올스톱이 됐던 기간이거든. 그리고 이 기간까지도 체포구속기간에 들어가 버린다면 체포구속기간이 너무 짧게 되겠지. 그래서 이 기간은 체포구속 기간에서 빼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하나 풀어볼게. 자, 맨 앞에 체포구속이요. 체포구속. 자, 거기에 구속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 구속이 11시 59분 59초에 11시 59분 1월 1일 11시 59분 59초에 구속이 됐다 한번 해볼게. 1초밖에 남지 않았다. 그제? 그래도 우리 구속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1초밖에 남지 않아요. 그게 하루요. 하루. 쭉 가다가 우리 구속 적부심이 청구됐어. 그러면 수강계 서류 점검물이 법원에 접수되겠지. 접수된 게 언제야? 1월 3일 13시. 그리고 반환이 언젠데 1월 5일 21시. 자, 그러면 구속기간은 언제냐? 이런 계산 문제. 너무 쉽다, 그자? 너무 쉬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자, 1월 1일. 이게 하루니까 1월 1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되노? 1에다가. 그 옆에 있네. 1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돼? 9를 더해주면 되겠지. 뭐 10을 더하고 마이너스 1 이런 거 바보처럼 하지 말자, 우리. 우리 여러분 다 똘똘해. 이 초일이 산입되니까 이게 하루니까 9를 더해주면 되지. 9일하고 이거 하루면 10일이 되니까. 자, 9를 더해주고 그다음 접수부터 반환까지가 며칠인데 3, 4, 5, 3일이지. 그러면 3을 더 더해줘야 되지. 왜? 3일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만큼 더 늘려주면 되겠지. 그러면 13일 우리 1로 하는 것은 그날 자정이거든요. 13일 24시가 되겠다, 그자? 거기까지 사경의 구속기간이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 구속기간은 이렇게 계산을 잘하는 여러분이 체포적부심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는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 체포는 48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계산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저녁에 그 알짜 문제집에도 있고 그자? 우리 기출 문제집에도 있고 우리 풀었던 문제 있잖아요. 체포적부심. 이건 여러분 시간만 똑같이 계산해 주면 돼. 알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 바보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알겠죠? 동일하게 문제를 풀면 되고. 자, 이제 중요한 하나 남았다, 그지? 뭐 남았노? 보석결정 남았잖아요. 이 보석결정 따라 내려오자. 보석결정. 이 보석결정은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인데, 자, 이것은요 피해자 보석결정이라고도 하고, 원래 보석은 피고인 제도야. 근데 피해자에게도 보석이 인정되죠. 근데 이것은요 구속적부심에서만 인정돼요. 체포적부심에서는 안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구속적부심에서만. 체포적부심 안 돼. 그리고 이건 직권재량보석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직권재량보석. 피해자에게 보석 청구는 없어요. 이거 여러분 많이 놓친다. 피해자에게 보석 청구는 없어.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지방원 판사가 직권으로, 재량으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피해자의 보석 청구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피해자에게는 보석 청구는 없어요. 됐죠? 그 다음 불복은요. 보통항으로 불복 가능하다. 보통항고. 이게 왜 보통항으로 불복이 가능하다면 판례가 인정했는데 여러분 원래 피해자에게는 보석제도가 없었거든.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거야. 근데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으로 나갈 수 있는데 왜 피고인이 그보다 혐의가 옅은 왜 구속된 피해자는 보석으로 나갈 수 없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충분히 설득력이 있거든. 피해자하고 피고인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혐의가 짙은 놈이야? 피고인이. 근데 똑같은 구속인데 피고인은 보석으로 나갈 수 있는데 왜 이보다 혐의가 옅은 단계에 피해자는 왜 똑같은 구속인데 왜 보석으로 못 나가냐. 이거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학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해서 도입한 게 피해자 보석인데 아주 이상하게 도입을 했어요. 안 맞지 사실.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도입한 거야. 근데 피고인 보석은요 수소법원의 보석 결정, 우리 구보 악감할 때 보석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으로 불복이 되잖아요. 이것을 피해자에게 도입한 것인데 피해자는 불복이 안 된다고 하면 형평이 안 맞다는 거지. 이것을 여기에 도입했는데 여기는 보통항인데 여기는 불복이 안 된다고 하면, 근데 여기는 지방원 판사 재판이기는 하나 보통항으로 불복을 인정하는 게 형평이 맞다는 거죠. 됐죠? 오케이. 보통항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석은 보통 좋아한다 이렇게 암기할 거야. 그 다음 이 보석 결정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죠. 재배 사유. 뭔데? 재해입니다. 재정인멸의 염려, 혈액 알 염려. 재해 사유는 재해다. 발음을 엉성하게. 우리 이거는 서울 본토에서는 좀 어려워요. 예. 거기서는 써도 애들이 발음을 뭐 또릿또릿하더라. 그래서 쉽게 그런 이야기도 안 해요. 우리 여기에서는 재해 사유는 뭐 재해다. 이런 뭐 발음은 다 안 좋잖아요. 안 좋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발음 여러분들인데 발음을 가지고 내한테 뭐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 것은 저는 너무 불쾌합니다. 이런 사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오바를 하고 있고 여러분 착각에 엄청나게 빠졌는데요.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저는 일주일에 뭐 2번 그리고 뭐 3번 이렇게 올라가요. 3번 올라가 있네요. 올라가 있고 내 군대를 서울 본토에서 했어요. 청와대 바로 뒷산에서 했어요. 경복궁에서 청와대 뒤에서 군생활을. 서울도 틈만 나면 내가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형 서울에 있어요. 우리 누나 서울에. 이거를 그만해야 되겠다. 너무 이마트강 같은데. 자, 거기에 재해 사유는 재해다 뭐 됐고요. 그다음 재구속 사유. 재구속 사유는 여러분 보석 결정으로 풀어준 놈을 다시 재구속하는 사유는 도도 출조입니다. 도도 출조. 도망 염려, 출석 불응. 그다음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요.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 자, 이런 경우에 재구속 사유. 여러분의 재구속 사유를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위에 재구속 사유하고 밑에 재구속 사유. 위에 어디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석방 결정으로 석방된 자를 재구속하는 사유. 뭔데? 도제입니다.
그런데 보전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된 자를 재구속하는 사유는요, 도도 출조 아닙니까? 이게 다르다고요. 이게 출조가 됩니다, 여러분. 출조가 되면 여러분 답 잘 못 골라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보전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된 자를 재구속하는 사유는 뭐 도제한 경우 이렇게 해요. 틀리죠. 그다음 그냥 석방 결정으로 석방된 자, 구속적 부심의 석방 결정으로 석방된 자를 재구속하는 사유는 도도 출조. 틀리죠. 그냥 석방은 도제에서 멈춰야 되고요. 도망 재정임을 하는 경우. 그다음 보전금 납입 조건 석방의 경우에는 도도 출조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됐죠? 근데 이렇게 한 페이지에 적부심을 다 담았습니다. 여러분 기본 서든 핵심 정리 서든 몇 장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기가 몇 장 넘어가야 되니까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 필기노트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핵심 정리서와는 또 다른 어떤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이런 필기노트에 의해 한 페이지 이게 생각이 나서 문제를 다 푼다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이점을 마지막으로 한번 딱 가져보세요. 어떤 부분들은 나는 좀 헷갈린다 하면 그것만 사진을 한 개 다 찍으면 되잖아요. 이거 들고 다니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진 하나 찍으면 잘 보여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또 넘어가면서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도 돼요. 내가 그 뭐 내 책이곤 하고 출판사하고도 관계도 있지만 여러분 딱 찍어가지고 한번 볼 친구들은 그렇게 봐도 돼요. 돌려보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바로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됐죠? 도도 출조 됐고 거기에 여러분 이제 또 하나 정리해 볼게요. 재해 도도 출조 이거 전부를 다 모아보면 재해 도도 출조를 전부 다 모아보면 이게 뭔데 여러분들? 이것이 구속 집행정지 취소 사유. 우리 한 장 앞으로 가보세요. 한 장 앞에 가보세요. 16 보세요. 챕터 16. 챕터 16을 보면은 구속 집행정지 취소 사유가 나오죠. 구속 집행정지 취소 사유 나오죠. 예, 거기 보면은 재해 도도 출조가 보이죠. 집행정지 취소 사유.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가 챕터 16에 나오는데 맨 밑에 왼쪽 하단에 보면 구속 집행정지 취소 사유, 재해 도도 출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보석의 제외 사유하고 재구속 사유를 합하면 구속 집행정지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 집행정지 취소 사유 그 밑에다가 이퀄 해가지고 보석 취소 사유 적어놨습니까? 예, 보석 취소 사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한목에 여러 가지 사유를 동시에만 딱 정리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요. 다시 돌아와요. 여기도 다시 해놨죠. 여러분 또 해놨잖아요. 제가 구속 집행정지 취소 사유 이퀄 보석 취소 사유 똑같은 거 다 위에 있는 것들이 재해 도도 출조가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재구속 사유에 해당되어서 만약에 재구속을 했다. 기소 전에는 수사위원이 할 거고요. 기소 후에는 법원이 하겠죠. 기소 후에는 구속 권한은 법원의 권한이니까요. 법원이 구속을 했을 겁니다. 구속 사유가 있으면 구속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보전금 있잖아요. 보전금은 돌려줍니다. 그런데 보전금은 돌려주기 전에 보전금 전부 일부는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몰수하지 않은 보전금은 돌려주겠죠. 몰수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꼬박꼬박 출석하고 도망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재정인멸 안 하고.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재구속을 하게 되면 보전금 전부 일부 임의적 몰수예요. 몰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적 몰수예요. 임의적 밑에 할 수 있다 이런 거 적어둬도 좋아요. 몰수하야 한다면 안 됩니다. 몰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맨 밑에 보세요. 확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놈이 보전금 납입을 조건해서 석방이 되었어. 그리고 이제 수사 잘 받았거든. 그리고 기소가 됐다. 재판 잘 받았어요. 나중에 유죄가 확정됐어. 징역 1년이 확정됐어.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오라 했거든요. 근데 안 오고 도망쳐버리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이 보전금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내놨던 보전금. 이거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적 몰수죠. 됐죠? 확정됐는데 집행하기 위해 소환했는데 불출석 도망한다. 이런 경우에는 보전금 전부 일부는 몰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필요적 몰수입니다. 필요적 밑에다가 몰수하여야 한다. 적어놓으면 되겠죠. 몰수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니까 필요적 몰수라고 하는 거죠. 됐죠? 오케이. 그리고 임의적 몰수, 필요적 몰수 이 경우를 잘 비교해서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적부심은 끝났고요. 이제 보석. 이 보석은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 맨 왼쪽에 보면 기소되었고 빵에 들어가 있는 놈은 누군데요? 이제 기소된 놈 피고인이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을 했습니다. 우리 구속 사유는 뭔데요? 여러분 주인도죠. 주인도. 무엇을 고려합니까? 무엇을 고려해요? 위중의 고려라고 했죠. 위중의 고려. 위험성, 그다음 중대성, 그다음 위해 염려, 해를 갈 염려. 자 이런 것은 고려 사유죠. 고려 사유.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이놈을 구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속 사유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놈은. 그런데 지도 빵에서 나와서 방어전략을 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놈은 도망칠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놈인데 그냥 내보내줄 수는 없어. 그런데 이놈이 도망 안 가고 꼬박꼬박 법정에 재판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내보내주는 게 좋지 사실. 인질이지 인질. 가족을 인질로 딱 잡아놓고 내보내주면 이놈이 만약에 도망쳐버리면 인질 막 목 따버리면 이거 어떻게 도망치겠노. 너무 심한 이야기를 했다. 그죠?
강하게 우리 하자. 강한 거 좋으니까. 자, 그래서 근데 국가가 양아치다 하고 그 가족을 인질을 잡아놓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이 돈이라는 거 있잖아요. 돈이라는 거. 어떤 놈들한테는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놈들 있잖아요. 돈이라면 뭐든 다 해결되는 이런 세상. 근데 안 되는 거 틀림없이 있어.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고.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 이 정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여기서 뭐 사랑도 돈으로 되나? 돼. 그러니까 사랑도 모르겠다. 이거는 거짓 사랑. 근데 야 이거 강의할게. 아니 빨리 갔다 와. 그 사랑. 근데 정은 돈으로 안 되는 것 같다. 정, 그제. 사랑도 간혹 가다 거짓 사랑은 이 돈으로 이렇게 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 좋은 거는 정이야, 여러분. 이 정이라는 게 나중에 이게 사랑은 마치 불꽃을 하면 우리 장작불 이게 할 때 확 타오르는 거 이게 사랑. 그 뒤에 이제 불이 차분히 가라앉아 가지고 그냥 싹 잘 타는 거 있잖아요. 잘 타는 거. 차분해지는 그 불꽃 이게 바로 정. 이것도 이제 결국 꺼져가겠죠. 나는 어릴 때 내가 이게 소먹이 그 겨울에 소는 가족이니까 우리 어릴 때는 가족이었어요. 소는 가족이에요, 그냥. 그리고 소 태어날 때는 아버지랑 내랑 뭐 우리 어머니랑 온통 긴장하고 아버지는 소 태어나는 그날 송아지 태어나는 날에 막 이렇게 준비하고 막 난리가지고 우리 아주 분산해요. 집에 애 태어나는 거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우면 겨울에 새끼 놓으면 이제 다 덮어주고 다 하고 다 기다리고 있다가 하거든요. 내 새끼 어미가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새끼 태어난다 하면 이제 우리 아버지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거 새끼 이제 태반을 가지고 나오는 애가 있거든. 그 태반 이거 떼가지고 밖에 나오고 이거 안 해주면 죽어요. 덮여 있어 죽거든. 엄마가 이렇게 핥아가지고 해주지만 그래도 이걸 벗겨줘야 돼요. 어떤 경우는 그냥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안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 아픈 과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큰일이 있어가지고요. 아버지가 잠깐 어디 반드시 가야 돼. 근데 새끼가 태어나는 그 무렵이에요. 오늘 태어날지 내일 태어날지 몰라. 아버지는 내일 와.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 이제 그 막중한 임무를 저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 이제 내 혼자 그걸 못하죠. 내가 초등학생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래 내가 저녁에 그 밤에 시골은 불이 다 꺼져 있잖아요.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무섭고 뭐 새끼도 태어나고 뭐 온통 무섭고 그래가지고 하면 내가 나가봐서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특명을 내린 것은 소가 하고 하면은 이웃집에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이웃집 아저씨 와가지고 좀 더 달라고 하면 아저씨가 해줄 거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그 특명을 띄고 어떻게든 하는가 나가보고 했어. 무서우니까 뽀드록 뛰어와가지고 집에 안방에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 그냥. 잠이 들어버리더라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죽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 태반을 쓰고 그냥 태어났어. 죽었더라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내려오고 그럼 묻어줬잖아요. 묻어줘야 된다 해가지고 땅에 가서 묻어줬다. 그러니까 소는 가족. 내가 뭐 하다가 내가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우리 이런 이야기 할 잠이 아닌데 뭔 이야기 했으네. 돈 맞다. 내 소예요. 소는 가족이라서 이 불을 넣어보면 내 어릴 때 그거 들려줘. 내 그거 아니었으면 내 강의하면서도 이 소 이렇게 불을 넣어보면요. 그 내가 이제 그 당번이었거든. 이 소 이 불을 넣어보면 이제 그 겨울에는 밥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소를.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처음에 불이 잘 안 붙잖아요 장작이. 그러면 막 쾌쾌하고 그러다가 이제 불이 한번 확 붙으면 확 올라오거든. 그때 막 내도 막 마음이 들뜨고 막 그랬다가 이게 차분히 가라앉으면 거기서 이제 뭐 이것저것 생각도 해보고 뭐 학교에서 있었던 나쁜 새끼들 생각도 한번 해보고 차분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이제 학교에 그 예쁜 여자애 그 한번 생각도 나고 좀 차분해지는 시간. 그러다가 이제 불이 꺼져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쉬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렇지 않은가. 사랑이 특히 내가 뭐 좋아가지고 지금 막 그렇지. 이거 조만간에 차분해지고 조만간에 꺼진다. 빨리 꺼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꺼지는 사람도 있겠지. 너무 쓰를 길겠네요. 그래 하여튼 송아지를 내가 한 마리 죽였어요. 내가.
그 이제 법원 이제 주인도 그런데 여러분 이 구속된 놈 있잖아요. 이 구속된 놈도 나가는 게 좋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이런 도망 안 가고 이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조건 하에 구속의 집행을 멈추고 풀어주는 이런 제도 이게 바로 보석제도입니다. 보석. 이전에는 보전금밖에 없었거든. 보전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있는 자들은 그러면 이 제도를 활용하고 돈이 없는 자들은 활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2007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돈 말고도 이 보수 조건을 좀 다양화시켰거든요. 예, 그것을 우리가 다 볼 겁니다. 네. 출석 담보 조건, 이 보전금 등을 조건으로 해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풀어주는 겁니다. 영장이 실효되는 건 아니에요. 구속의 집행만을 멈추고 일시로 풀어주는 거예요. 됐죠? 이게 보석제도. 이 보석제도는 원칙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피고인이 청구하는 거예요. 피고인이 청구를 하면 그때 법원은요, 수소법원이 구속했으니까 수소법원에 청구하겠죠. 수소법원은 제외 사유를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청구했을 때 보석으로 풀어줄 수 없는 사유들이 있어요. 자, 주거 부정인가? 주거가 일정한가를 보는 거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도망칠 염려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아닌가를 보는 거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인가를 보는 거죠. 누범인가 상습범인가를 보는 거예요. 누범인가 상습범인가.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들 중에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반드시 보석으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주거 일정이다. 좋게. 주거 일정이다. 좋다. 그 다음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 오케이. 도망칠 염려도 없네. 좋아. 그 다음 이 범죄가 사형이나 무기, 장기 10년 넘는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도 아니다. 좋아. 그 다음 누범 상습범도 아니네. 좋다고. 그 다음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염려도 없어. 좋네.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보석으로 풀어준단 말이죠. 필요적 보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면 필요적 보석은 안 돼요. 그러면 일체 보석은 안 되느냐? 그건 아니죠.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질병 같은 이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의적 보석으로 넘어갑니다. 알겠죠? 임의적 보석, 즉 다른 말로 재량 보석이라 하는 이쪽으로 넘어가요. 즉 보석을 허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 아시겠죠? 근데 임의적 보석은 여러분 그쪽 라인 왼쪽으로 봐보세요. 임의적 보석은 청구가 있을 때도 가능하지만요. 법원의 직권도 가능합니다. 법원의 직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법원이 구속한 뒤에 법원의 직권으로 임의적 보석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필요적 보석은 뭐가 있을 때만 청구했을 때만 가능하다. 이게 원칙이다. 우리 보석제도의 원칙이다. 근데 보충적으로 임의적 보석이 가능한데 임의적 보석은 청구가 있을 때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하다? 법원의 직권도 가능하다. 됐죠? 그래서 청지김 이렇게 해요. 청지김, 청구 직권, 임의적 보석. 그다음 필요적 보석은 청구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거 바꾸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구를 누가 할 거냐 이거 볼게요. 청구를 누가 할 거냐. 청구요. 깎아봐 놈이 청구하죠. 누가 깎아봐요? 피고인이 깎아봐네. 피고인. 빵에 있는 피고인. 그다음 또 누구요? 변법 배직형 가동고. 됐죠? 변법 배직형 가동고.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충 형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됐죠? 우리 가동고는 그래서 어디에서만요? 이 앞에서 공부했던 적부심과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보석에서만 가족 동거인, 고용주를 넣어주고 다른 곳에 가동고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전부 다 틀린 지문으로 처리할 거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법원이 그러면 이제 보석 결정을 합니다. 보석 결정. 그런데 이때 보석 결정을 하기 전에 법원은요, 검사 의견을 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 의견 물어라. 구교재는 그게 가필되어 있잖아요. 신교재는 제가 이제 표시를 해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구교재 같은 친구들은 여기 검사 적어 놓고요. 물어라.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예. 수소법원이 검사 의견을 물어라. 이렇게 돼요. 검사 의견 물어라. 법원은 검사 의견을 물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석 결정하기 전에 검사에게 물어라. 근데 여기서 이런 중요한 거 비교도 했죠. 우리 어제 저녁에도 했던 것 같은데 검사에게 물어야 되는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묻지 않아도 된다. 그때 X입니다. 여기는 묻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없습니다. 한 장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한 장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챕터 16 한 장 앞으로 와보세요. 앞으로. 챕터 16에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 한번 봐보세요.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를 보면은 여기 구속 집행 정지, 구속 취소 전부 다 물어라라고 되어 있죠. 검사에게 물어야 한다. 검사에게 물어야 한다. 그런데 CF가 되어 있죠. 묻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챕터 16. 거기 보면 묻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구속 집행 정지의 경우에는 급속을 요할 때 묻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검사가 청구했을 때와 또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그러니까 구속 취소와 구속 집행 정지의 경우에도 물어라. 그런데 묻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급속이죠. 그죠? 물론 구속 취소의 경우는 한 개 더 있고. 그런데 보석의 경우에는 다시 돌아와요. 챕터 19. 보석의 경우에는 물어라 라고만 되어 있고요. 묻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 검사 의견 청취 절차는 보석 절차에 있어서 본질적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보석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아주 적정하다면 임의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임의한 결정을 취소하지 못한다. 이런 판례를 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그죠? 오히려 이 판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보석에 있어서는 딱 두 개, 검사에게는 물어라. 예,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묻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 없단 말이죠. 예, 급속하면 틀립니다. 무조건 물어라. 급속이란 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이거 하나.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사 의견 청취 절차는 보석 절차의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보석한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적정하다면 임의한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 판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보석 결정을 합니다. 보석 결정은요 7일에 합니다. 우리 보석은요 숫자가 7이거든요. 보석은 숫자가 7이란 말이에요. 보석 7. 7일에 결정합니다. 7일에. 자, 필요적 보석 결정, 그리고 임의적 보석 결정이 있죠. 그 다음 기각 결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보석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안 됩니다. 뭐만? 보통항고. 보통항고는 되죠? 보통항고. 됐죠? 즉시항고 안 돼요. 보통항고. 그리고 이제 보석 결정할 때 보석 조건을 정합니다. 보석 조건, 옆에 보석 조건이요. 보석 조건 뭐냐? 공서출보약 외해주입니다. 공서출보약 외해주. 자, 공탁이죠. 공탁. 그리고 서약서 제출, 출석 보정서 제출. 출석 보정서 위로 끄집어내가지고요. 출석 보정서 위로 끄집어내가지고. 자, 만약에 불출석.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출석 보정인에게 어떤 거? 과태료 제재. 보정인에게 과태료 제재를 가는 거죠. CF 감치는 돼 안 돼? 감치는 안 됩니다. 과태료 제재밖에 안 돼요. 그죠? 이 과태료에 대해서 즉시항고 되나 안 되나? 즉시항고는 되죠. 그죠? 예, 이런 것들. 출석 보정서 제출. 피고인 이해자가 출석 보정서를 제출하고 이 보정서를 믿고 풀어줬잖아요. 근데 피고인이 불출석하면은 그때는 출석 보정에 의해 과태료 제재를 가합니다. 이 감치는 안 돼요. 과태료. 이 과태료 제재에 대해서 즉시항고 가능하고요. 즉시항고 가능하고. 됐죠. 그 다음에 보정금 또는 담보. 이 보정금 또는 담보 같은 경우도 위로 뽑아내가지고 옆으로 뽑아내가지고 보정금 또는 담보도 뽑아내가지고요. 이거는 원칙. 원칙은 현금. 근데 예외로 유가증권 보정서 가능. 이렇게 원칙은 현금인데 예외적으로 유가증권 보정서도 가능하다는 것.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약정서도 여러분 밑에 그 여백이 조금 있으니까요. 약정서는 현실적 보정금 납입 X. 현실적으로 보정금 납입될 필요는 없죠. 보정금을 내겠다는 약정서면만 제출하면 되고요. 현실적으로 보정금 상당 금액이 납입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보정금 납입하겠다는 약정서만 제출하면 된다. 됐죠? 보정금 상당 금액이 납입돼야 되는 건 아니다. 이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 출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그 다음 해를 가지 않을 것, 주거 제한 등을 수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보석 조건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런 보석 조건 중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고려사항. 뭔데요? 성전한 자, 증명 정성이죠. 성전한 자를 증명하려고 하면 정성을 다 쏟아라라고 돼 있죠. 됐죠? 여기에 성격, 정과, 환경, 자산 정도로 납입하기 어려운 조건은 정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거 딱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증명력이죠. CF. 증거능력이라 하면 틀립니다. 증명력이에요. 증거능력 아니에요. 증명력이지 증거능력 아니다. 그리고 정황 있죠. 정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죄 후의 정황. 요거 중요합니다. 이건 2007년에 도입된 거예요. 이거는 따로 떼내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죄 후의 정황. 이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범죄 후의 정황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이것을 고려해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 정해진 보석 조건은 변경이나 유예가 안 되느냐? 그렇진 않죠. 바로 옆에 보석 조건 변경 유예 가능이라 돼 있죠. 자, 법원의 직권이나 그다음 보석 청구권자의 신청입니다. 검사의 신청이 아니라는 거죠. 검사의 신청 아닙니다. 이 뭔가 이상하나 지금?
됐네. 네, 애가 돼가는 것 같아요. 치매가 온 것 같아요, 치매가. 아이고. 여기, 법원의 직권이고 보석 청구권자의 신청입니다. 보석 청구권자의 신청이요. 보석 청구권자의 신청. 검사의 신청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검사의 신청으로 바뀌었을 때 엄청 많이 틀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석 청구권자의 신청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 보전금액도 변경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보전금액도 변경이 가능하겠죠. 보석 조건 그 자체가 변경이 되니까요. 보전금액도 변경 가능합니다. 유예 가능하고요. 됐죠. 자, 그러면 만약에 공서출 보약, 그 위로 올라가서 공서출 보약이란 보석 조건을 정했다면 공서출 보약, 이것은 여러분 선이행 후 집행의 보석 조건이에요. 먼저 이행이 되어야만 후에 보석의 허가 결정을 집행해서 풀어준다고요. 선이행 후 집행이라고 했죠. 이거는 먼저 이행이 되어야만 풀어준다고요. 선이행 후 집행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석방이 되었습니다. 자, 석방이 되었는데 만약에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다. 그럼 피고인에게는 과태료하고 감치 들어갑니다. 특히 감치, 이게 중요하죠. 왜? 여기에 여기 지워졌다, 그죠? 우리 앞번에 출석 보정인한테는 뭐밖에 안 돼요? 출석 보정인한테는 과태료밖에 안 되죠. 감치 안 되죠. 우리 빚 보정을 쓰면 여러분 돈 내라고 하지 가두지는 않죠. 그와 똑같은 거거든요. 출석 보정인은 과태료밖에 안 되고 감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과태료와 감치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석 보정인의 감치라는 것을 집어넣는 이유는 피고인의 보수조건 위반, 피고인이 보수조건 위반하면 감치가 되거든요. 이걸 이쪽으로 살짝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피고인이 보수조건 위반하면 과태료하고 감치제재가 들어간다. 그런데 출석 보정인의 경우에는 과태료 제재밖에 안 된다. 이거요. 그리고 피고인한테 과태료 감치 이런 제재를 가하면 여기에 대해서 적시항고 가능하고 그다음 이게 보석을 취소하는 것, 이거 가능한데요. 보석 취소하여 우리 공부했죠? 재해, 도도 출조. 어떤 거하고 동일하다고요? 구속 집행 정지 취소 사유하고 그대로 똑같고, 자, 재해 도도 출조한테 재해만 딱 끊어내면 이거는 뭐라고요? 재해만 끊어내면 재해 도도 출조 중에 재해는 뭐라고요? 피해자 보석의 제외 사유. 도도 출조는요? 피해자 보석의 재구속 사유. 합하면 보석 취소 사유, 구속 집행 정지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 이를 딱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 보석 취소, 이거는 재량입니다, 재량. 이제 보석 취소 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그래, 재량이고. 그리고 보석을 취소하게 되면 재구금을 해야 돼요. 이때 새로운 구속영장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영장이 놓을 수 없죠. 왜? 구속의 집행 정지거든요, 보석은. 보석 취소 결정 등본을 가지고 재구금하는 겁니다. 보석 취소 결정 등본을 가지고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보전금, 임의적 몰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치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동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보석 취소는 급한 일이에요. 재구금은. 왜? 도망 못 가게, 증거인멸 못 하게. 그런데 어차피 보전금은 국가수중에 들어와 있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몰치 결정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할 필요 없다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 확정이 된 뒤에 집행하기 위해 소환했는데 만약에 이때 불응한다, 도망친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보전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적 몰치거든요. 이 필요적 몰치를 누가 할 것인지가 중요해요. 필요적 몰치를. 토지관할은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죠.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기록이 검찰에 넘어갔다면 그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이 합니다. 그래서 기록법원이라고 기억하시고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법관 한 명이 한다고요? 세 명이 한다고요? 법관 한 명이 합니다. 이 사건이 합의후 심판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필요적 몰치는 법관 한 명이 한다는 거, 즉 단독이 사물관할 거는 같습니다. 기록 단독,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부만 몰치했다면 남아있는 일부 있겠죠. 남아있는 일부는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며칠에 돌려준다고요? 보석은 7이라고 했죠. 7일 내에 환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게 맨 밑에 여러분 CF에 이제 도미노 놀이 한번 해볼게요. 도미노. 여러분 구속이 있고 보석이 있고 보석 조건이 있습니다. 구속을 전제로 해서 보석이 있는 거죠. 보석으로 풀어줄 때 조건이 있는 겁니다. 보석 조건, 공서출 보약 외해주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속이 넘어지면 뭐도 넘어져요? 보석도 넘어집니다. 그러면 보석 조건도 다 넘어지는 거예요. 모든 보석 조건이 적시 효력을 상실해요. 그런데 구속은 그대로 있고 보석만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언제? 보석을 취소했을 때. 보석을 취소하게 되면 보석은 효력을 잃거든요. 보석을 취소하면 보석은 효력을 잃어요. 그러면 보석 조건도 효력을 잃겠죠. 그런데 보석 조건 중에 딱 한 개는 효력을 잃지 않아요. 뭐? 보전금 또는 담보. 왜 그래요? 맨 오른쪽 보세요. 맨 오른쪽 보면 보석을 취소하면 보전금은 임의적 몰치라고 되어 있죠. 맨 오른쪽에 이 필기노트 맨 오른쪽에 보면은 보석을 취소하면 보전금 임의적 몰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보전금 몰취의 대상이 된단 말이야. 그럼 몰취할 때까지 보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그래서 보석을 취소해도 보석 조건의 효력을 잃는데 보전금은 몰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요놈만큼은 몰취할 때까지는 효력을 잃지 않아요. 됐죠? 이렇게. 그럴 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집행유예 결격자. 집행유예 결격자라고 해서 보석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우리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집행유예 결격자가 없죠. 집행유예 결격자 없어요. 그래서 집행유예 결격자라 하더라도 보석을 청구하면 제외 사유가 없다면 보석을 허가하는 겁니다. 그 제외 사유 주인도 십상해죠. 뽑아놔가지고 집행유예 결격자는 없다는 것. 그래서 집행유예 결격자도 보석이 가능하다는 것. 이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뭐 집행유예 결격자의 경우에는 보석이 안 된다 하면 틀립니다. 집행유예 결격자도 보석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보석 청구는 여러분, 보석 청구는 구속영장이 집행된 때부터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구속영장이 집행부터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요. 언제든지 가능하대요. 언제든지 가능. 언제든지. 그래서 대법원에서 돼 안 돼? 대법원에서 우리 법률심인 대법원, 최종심인 대법원은 돼 안 돼? 언제든지 되죠. 여러분 되죠. 대법원에서 되고요. 상소기간 중 되나 안 돼요? 상소기간 중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소를 제기했을 때 기록을 정리하고 이 기록이 상급 부분에 기록이 상업이 넘어갈 때까지 우리 뭐라고 불러요? 상소 중이라죠. 상소 중에 돼 안 돼? 되죠. 언제든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석 청구가 안 된다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어보면 틀림없이 대법원 물어보고요, 상소 기간 중 물어보고요, 상소 중 물어봐요. 그거 말고는 물어보는 거 없거든요. 다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석 끝났습니다. 보석도 이 정도 하면 틀리는 거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물적 관계 처분 이제 들어갈게요. 자, 대물적 관계 처분 쉬어야 되겠네요. 휴식 시간이에요. 휴식. 10분 쉬었다 갈게요.